대규모 공습 이후에 말이죠. 이란의 최정예 사이버 그룹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침묵 뒤에 숨어있는 진짜 전략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팀 실드웍스의 분석 자료 이란 사이버 그룹의 전략적 침묵 해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모두가 엄청난 사이버 보복 공격을 예상했는데 이란의 주요 해커 그룹들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의 이 불안한 침묵이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흔히들 하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의 진짜 이유인 전략적 재편성을 분석하고 다가올 공격은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안한 침묵. 말 그대로 지금의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일 수 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아주 큰 군사 작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사이버 보복 공격이 막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란의 주요 AP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소규격 그룹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하는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오해. 쟤네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란은 각 팀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모자이크 모델로 운영되거든요. 애초에 통신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 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해도 비슷합니다. 이제 공격 역량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것도 섣부른 판단입니다. 물론 타격은 입었겠지만 이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일시적인 재정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머디워터 같은 그룹이 다시 정찰 활동을 시작한 게 그 증거죠. 자, 그럼 오해를 걷어냈으니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핵심은 바로 전략적 재편성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 침묵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아주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건 마치 10여 년 전 스톡스넷 바이러스 공격을 당했던 직후 이란이 보였던 반응과 정말 비슷해요. 그때도 한동안 조용하다가 훨씬 더 강하고 정교한 모습으로 돌아왔었죠. 구체적으로 이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 작전으로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하고요. 살아남은 인프라나 공격 도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죠. 또 이미 여러 시스템에 몰래 심어둔 임플랜트, 즉 악성 코드를 아껴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리더의 역할을 재분배하면서 다음 공격을 위한 훨씬 더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활동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APT-34, 다른 이름으로는 오엘릭 그룹은 여전히 정찰 활동을 하고 있고 APT-35, 차밍키튼도 간헐적으로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비 중에도 최소한의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침묵이 깨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공격의 파도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위협은 단계적으로 커질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핵티비스트를 앞세운 소규모 디도스 공격이나 정찰 활동이 주를 이룰 거고요. 1개월에서 3개월 후부터는 본격적인 APT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데이터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와이퍼 악성 코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서방의 핵심 인프라를 직접 노릴 거고 9개월 후에는 완전히 재정비된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공격 방식은 뭘까요? APT-35 그룹이 잘 쓰는 스피어 피싱이나 헨달라 핵 같은 대리 그룹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나 수자원 같은 핵심 인프라에 이미 심어둔 악성 코드를 깨우는 것, 그리고 공장 제어 시스템인 ICS, OT 환경의 PACS나 HMIS 같은 장비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방어자를 위한 플레이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이번 분석의 핵심 경고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조용한 게 위협이 사라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우리 시스템 어딘가에 숨어있는 위협을 찾아낼 절호의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30일 안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먼저 알려진 이란 해킹 그룹의 공격 지표, 즉 IOCS와 그들의 공격 전술과 절차인 TTPS를 가지고 내부 시스템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모든 자산과 VPN을 점검하고 이들이 주로 노리는 걸로 알려진 CVS, 공개된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패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모든 계정에는 당연히 피싱 방지 MFA 다단계 인증을 걸어두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에어갭 백업을 해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0일에서 90일 사이에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차례입니다. 비상 대응 계획을 실제처럼 훈련하고 로그인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AITM 공격 같은 걸 막기 위한 기술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제어 시스템, 즉 OT, ICS 환경에서는 모든 장비의 공장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꿔야 하고요. 새로운 위협 정보는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인 CM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란의 사이버 위협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 잠시 재편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벽을 더 단단하게 쌓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하지만 정말 제한된 시간, 바로 기회의 창이라는 겁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그들이 돌아올까?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요.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각자는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방어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